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하트네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전일 중국발 긴축 우려가 국내 증시를 끌어내리다가 다시 중국 대접지표 호조로 끌어올리는 등 중국발 이슈와 우리나라 증시가 마치 남녀 사이에 밀당하는 연애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지표 호조로 뉴욕과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글로벌 증시도 하루 조정, 하루 상승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네, 중국의 제조업 지표 호재를 국내 증시는 어제 이미 선 반영을 했었고 오늘은 관망세가 짙은 금요일장이기도 하니까요.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30선으로 낙폭은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 어제까지는 4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유지하다가 오늘은 조금 주춤합니다. 외국인들이 28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근데 자세한 시장 흐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정혜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10시 구간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045선에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에 지수 하락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는 2030선까지 위협하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3.48포인트 하락하면서 2033선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거래일 만에 외국인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점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 오늘 동반 매도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이끌어 나가고 있고 개인만 소폭의 매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형보다는 오늘 아우의 움직임이 참 좋습니다. 0.33% 상승하면서 532선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동향은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22억 원, 65억 원의 순매수 움직임 보이고 있고 나홀로 외국인만이 96억 원 정도의 매물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6천원 하락한 14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3분기 실적 선망에 오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 같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 네이버 일본 증시 기대감에 한박 웃음을 지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5,500원 하락하면서 61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빨간불 펴면서 4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오쇼핑과 GS 홈쇼핑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다음 메디톡시제는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연 저점을 돌파한 이후에 당국이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경계감이 높아져서 오늘은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움직임 보겠습니다. 1063원 10전에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시 구간 따끈따끈한 탑10 10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에서 매매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6천원 가까이 빠지면서 144만 원 선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터파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고성장 전망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만원 선에서 움직임 거래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지주사 전환 소식에 상승 흐름을 나흘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52,300원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다신 부진했지만 선방하는 모습이고 또 4분기에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에 오늘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99% 오르면서 25만 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포스코가 올라와 있습니다. 7일 만에 반등했는데 7일 만에 오늘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성적이 발표되면서 오늘 5천 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3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항공주 오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에 하락 움직임 보였지만 이제는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0.39% 상승하면서 38,900원의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네이버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내년 여름쯤에 일본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상장 기대감에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1.13% 하락하면서 61만 원 선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대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에 좋은 실적이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상승하면서 5,6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제일기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에 이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절적 성수기 효과와 함께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150원 오르면서 26,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종목은 제형솔루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 억류된 우리나라 국민 6명이 오늘 오후에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된다는 소식에 오늘 남부 경협주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 가까이 급등하면서 1,800원 선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탑10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장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과 전망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장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금요일장을 이끄는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올 3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대 성장은 2011년 4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밀려서 1,054원 30전까지 하락하며 종전 연 저점 1,054원 50전을 갈아치우자 외환당국은 즉각적인 구두 개입 및 달러 매수 개입에 나섰습니다. 환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둔화의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못지않게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 현대차를 비롯한 다소 아쉬운 실적들을 기업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10조 1,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키워드 함께 하실 분은 동양증권 명동 W 프리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금요일장 오늘 이끄는 키워드 4가지를 화면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가운데 주목하시는 이슈 어떤 것들인지요? 예, 우선은 첫 번째는 3분기 GDP가 전년 대비해서 3.3% 상승했던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1,700선, 1,800선에서 가파르게 지금 현재 2,032포인트인데요. 그때까지 드라마틱하게 올라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경기 가장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GDP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3% 7분기 만에 최대치를 달성을 한 겁니다. 2011년도 4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달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 시장에서는 큰 이슈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1.1% 성장을 했었습니다. 지수도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GDP도 이렇게 1.1%나 성장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지수 견인을 이런 GDP가 상당히 영향이 컸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2분기 연속 1%대 성장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GDP 성장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가장 지수를 움직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요. 2분기보다 수출 쪽은 감소를 했지만 설비 투자가 증가했다는 부분이 가장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수출 쪽이 한국 쪽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괄목할 만한 부분이 설비 투자 쪽에 증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가들한테 점차적으로 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고 이는 곧
투자 심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소비에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로 이 부분이 전분기 대비해서 1.1% 상승을 했었습니다. 또한 건설 투자, 특히 건물 건설과 토목 두 가지로 보통 건설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모두 늘어서 한 2.7%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6,900원대에서 지금 8,700원대로 상승을 했었고요. 삼성물산은 그동안 51,000원대에서 66,000원대, 대림산업 같은 경우 7만원대에서 11만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통계치를 보면서 같이 지금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그 과학적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설비 투자 쪽은 기계류 쪽에서 1.2% 정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저점이 한 11,100원 선에서 형성을 됐었는데요. 현재 1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고 현재는 이제 조정 구간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 부분을 예를 들면 일반 기계, 또한 석유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는 0.9% 감소를 했고요. 또 수입은 직접 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이 늘어나서 0.1% 증가를 했었습니다. 석유화학 쪽을 보면 전통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지금 현재 횡보 움직임을 그려왔고요. 이와는 반대로 태양광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했었죠. OCI 같은 경우는 12만 9천원에서 21만 원까지 향후도 이런 부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환율, 연 저점 돌파, 또한 수출주가 비상이 되지 않냐 그런 우려가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강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1,050원까지 하향 돌파를 하다가 이후에 외환 당국이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그런 공언을 하면서 1,060원 선까지는 어느 정도는 지금 지켜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구독 개입에 나선 것은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부의 개입은 전통적으로 봤었을 경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을 때 장기적인 추세에는 제한적인 전망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환율 하락의 부분이 계속된다고 하면 1,000원선 아래로까지 예상을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지금 환율의 지금 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도 3분기와 올해 초 그리고 어제자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아니면 미국 쪽 재정 협상 등에 따라서 1,000원선 아래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요소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등락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분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하락했었을 경우는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또한 이런 것들이 장기화가 됐었을 경우에는 지수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환율과 수출은 연관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환율이 하락할수록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경쟁사들보다는 가격 경쟁력에서 약화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악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4년도부터 2007년도에 증시가 랠리했던 그때의 환율을 보면 오히려 환율이 대세적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00원 선에서 9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그때 증시는 지금처럼 우려처럼 증시가 하락했던 것이 아니라요.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는 환율보다는 경기 순환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을 자세히 따져보면요. 수출업체가 계속적으로 물건을 팔면서 달러가 국내에 유입이 되고 그 달러가 유입된 것을 국내 기업은 이것을 원화로 계속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수출을 했었을 경우는 원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고 달러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됐던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환율 하락이 증시에 미치는 요인은 수출주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환율 하락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경기 호황으로 따른 환율 하락이라고 본다 그러면 증시의 대세 상승의 구간에 그런 환율 하락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출이 계속되고 달러가 유입되면 이 달러를 원화로 교환한다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 때는 원화 강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기준이 세워지냐면 앞으로도 수출주들 같은 경우 수출 부분이 계속적으로 되고 또한 전 세계 증시가 견인이 된다라고 하면 환율 하락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영향일 수도 있다는 그런 기준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환율과 수출은 연관성이 절대적이지 않고 또 정부 당국도 촉각을 세우기 때문에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 다만 환율 하락이 단기적으로 수출주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짚어주셨고요. 따라서 오늘장,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우선은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죠. 1700선에서 지금 2034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지금 투자자분들 계좌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예전에 사셨던 거에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있을 테지만 일부는 수익 구간이 상당한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바운딩을 했던 조선이라든지 건설, 또한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 상당히 상승세가 눈에 띈데요. 그러면 지금 투자자분들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과연 수익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더 갖고 갈 것인지 상당히 그런 고민을 저도 상담 통해서 많이 느껴보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갔었을 경우는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략 매도나 또한 전략 매수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의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차익 실현이라고 하면 이 시장이 지금 현재 대수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에서 쉬었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후 그런 대기 자금이 항상 있고 또한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군이 증가가 될 것인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나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은 만들어 놓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기아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됐습니다. 6,96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했는데요. 매출도 제자리 걸음으로 다소 좀 아쉬운 실적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기대치 이하인데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우선은 자동차 업종들 보면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캐파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17만 6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25만 8천 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는 저조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오히려 주가는 0.7%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감안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매출은 커지되 영업이익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캐파를 키우면서도 현대차나 기아차들의 그런 마진율도 상당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중국 쪽이라든지 유럽, 미국 그렇게 다변화를 시키는 그런 전략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유효가 한지가 상당히 자동차 업종에 접근하는 그런 기본적인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자동차 업종 전반적인 실적 부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많이 올라서 혹은 또 많이 떨어져서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가격 분석 들어보고요. 전문가 눈에만 보이는 매력 종목까지 발굴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네, 이름하여 이효열의 이주식 쌉니까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에서 눈에 가는 종목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어제 장중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 예상보다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제장에서는 5% 정도 올랐었고 오늘장 잠깐 초반에는 눌림목이 보이는 듯하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매수해보기 적절한 가격대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대한항공은 전반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일단은 비싸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흐름이 비싸긴 하지만 지금 수급이 좋거든요. 수급 강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연일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분할한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일단 긍정적이다. 비싸지만 인기가 많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가는 좀 비싸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이유는 대한항공의 흐름을 좀 보면 대한항공이 잘 알려진 우리나라 대표 항공주인데요. 2조 2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 일단 비행기가 상당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부채 비율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부채가 20조 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그 대한항공 항공사들의 실적을 보면 뭐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환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환율 얘기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올해도 좀 상반기까지는 적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 하더라도 올해 전체적인 실적 구조는 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그래서 대한항공을 보면 1년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적자와 흑자를 좀 번갈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내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흐름이라고 보는데, 일단 실적 가치라든가 자산 가치는 뭐 그런 대로 좋습니다. 부채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실적 가치 면에서 아직은 좀 실적이 뒷받침이 못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비싸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그래서 일단은 이런 흐름에 좀 동참을 해서 일단 단기 시세를 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2015년까지 연간 2조 원의 설비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되고, 다만 지금 흐름은 이제 당장의 4분기에 화물운송 성수기입니다. 화물운송 선수기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수 관심가는 좀 비싸긴 하지만 역시 뭐 조정을 혹시라도 약간 받는다면 한 37,000원 이하 가격은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흐름은 상당히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4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질문을 드린 대한항공 부채 비율이 많고 또 네. 실적 뒷받침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비싼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진단해 주셨지만, 일단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37,000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은 한 39,000원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37,000원 이하 내려왔을 때 사보셨다가 4만 원 정도에 파시는 게 좋겠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 종목에 궁금한데요.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최근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로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전기 자전거, 하이브리드 자전거 등 자전거에 대한 다채로운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삼천리 자전거 가격적인 측면 접근은 어떻습니까? 싼가요? 비싼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삼천리 자전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좀 비싸다라고 말씀을 역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대한항공이나 삼천리 자전거 모두 가격 면에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나 평가 면에서 좀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두 종목 모두 수급이 아주 좋다라는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수급이 강하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좋은 시세를 좀 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현재 흐름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강세로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자전거, 팬텀이라는 전기 자전거 쪽에 테마가 좀 있고, 그다음에 유모차형 세발 자전거라든지 신제품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자전거 보급률 상당히 좋고 최근에 또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지만 실적 면에서는 아직까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조금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현재 2,300억 원대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총 자산 규모가 1,000억이 좀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가격은 좀 비싼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물론 상반기까지의 그 실적이나 흐름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이라든가 이런 흐름의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이 아마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가격은 다소 좀 저점 대비 또 많이 올랐고요. 조금 비싼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매매 전략은 매수 관심가는 만약에 최근의 흐름에서 17,000원 선 초반이나 그 이하로 좀 내려온다면 역시 관심을 한번 다시 가져볼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어쨌든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점 고점 수준인 2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가 어제 급등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네.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17,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2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한항공과 삼천리 자전거 모두 가격적인 측면은 비싸다고 평가해 주셨지만 강력한 수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효열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어제는 이제 안경 관련해서 삼형무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도 ENG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도 ENG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 관련해서 클린룸의 설비를 좀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그 설비 투자 모멘텀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으면서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있고 있고요. 또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일단 어쨌든 업황면에서는 삼성의 반도체 설비 투자로 업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의 신도시 분양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분법 이익이나 이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도이엔지는. 그래서 과거에도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일단 성도이엔지는 실적 가치와 성장 가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이엔지 흐름을 좀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가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큰 회사는 아닙니다.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 되지만 자산 규모는 한 3,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정도가 되고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분양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작년에 늘어났어요. 600억 원대. 네, 그리고 순이익도 한 400억 정도를 이뤘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현재까지도 한 100억 원 가까이 순이익을 좀 기록하고 있는 실적이나 자산 가치가 상당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성장성 또 최근에 원래 본업으로 하고 있던 반도체 쪽에서 설비 투자 문제 그리고 중국의 어떤 신도시 분양 사업 기대감 이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가격대는 좀 사실 많이 올랐어요. 어제 특히나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어제 좀 크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털상으로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은 계속 가지시고요. 일단 매수 관심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7,000원 이하에서는 어쨌든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횡보 기간을 좀 오래 거쳤습니다. 한 4개월 정도 횡보를 했기 때문에 바닥권은 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7,000원 이하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린 실적이라든가 실적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를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는 9,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효율 멘토님이 보시는 오늘의 매력 종목은 성도 ENG였습니다. 7,000원 이하에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 9,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효율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찬의 금요일을 참 기다려지게 만드는 순서입니다. 박 PD의 드림아이 순서죠. 네, 회가 갈수록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호응해주고 계신데요. 그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정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코너를 또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세요. 박 PD의 종목 고르는 안목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정지현 멘토님께서 너무 좋은 종목들만 이렇게 골라주시고 또 이렇게 수익률도 이렇게 가져다 주시니까 제가 요즘 회사에서 아주 기가 살아가지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청해주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이제 저희 핫텐 게시판에 좀 오셔가지고 이제 들고 계신 종목 이런 좀 마음 아프신 그런 고민들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출연하신 우리 정지현 멘토님한테 상담 요청해서 한 분 한 분씩 다 꼼꼼하게 상담을 요청해 드릴 테니까 좀 게시판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서울도 수도권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지만 특히 대구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세요. 맞아요. 대구 분들에게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유, 네. 제가 이제 또 대구 경상사투리 좀 약하지만 어머니 아버님 좀 사투리로 한 말씀.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 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또 이런 수익률 또 높은 시청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당연히 또 정지훈 멘토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정지훈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박정호 PD의 이렇게 기세당당한 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번 한 말씀 여쭤볼게요. 그닥 자, 멘토님 덕분이라고 했는데.
다 제 덕분이죠. 네, 다 제 덕분인데 일단 공부를 상당히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분할 매수도 잘 하시고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이런 네. 개인 투자자들이 흔한 투자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매매 패턴이 좀 많이 달라요. 일단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상당히 좀 내동 매매를 좀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네. 일단 많이 올라가면 따라잡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맞아요. 박정호 PD님 같은 경우는 뭐 열심히도 하고 종목도 찾고 하니까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박 PD의 드림 하이 먼저 진행 방식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원금 3천만 원으로 첫 번째 드림 회식비 100만 원 3.3%의 수익률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PD와 정재훈 멘토님의 관심 종목 중 박정훈 PD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목표 달성 시에 수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네, 진행 방식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네. 강동석 아나운서 네. 뭔가 스튜디오에 냄새 안 나나요? 뭔가 소고기 냄새가 살짝 납니다. 그렇죠. 네. 소고기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는데요.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박 PD의 드림하이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들입니다. 만도가 22.3%, NC소프트가 25%, 현대아이스코가 10%, 원익 IPS가 10% 담겨있고요. 현금 비중 32.7%입니다. 자, 짜잔! 수익률 확인해볼까요? 만도가 대단하죠. 정재원 멘토님의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벌써 17.5% 수익률을 달성했어요. 네. 목표가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매수 가격이 12만 5천 원이었는데 이미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편입일이 10월 4일이었죠. 한 달도 채 되지가 않았어요. NC소프트 4%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현대아이스코 1.7%, 원익 IPS가 5.3%인데요. 여기에서 만도와 원익 IPS가 정재원 멘토님이 꼽아주신 종목이었고요. 네. NC소프트와 현대하이스코는 우리 박 PD가 꼽았던 종목이었는데요. 역시나 전문가의 손길이 다릅니다. 만도와 원익 IPS가 눈에 띄는 수익률 도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총 수익률은 벌써 28.6%나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총 수익금은요. 1,688만 250원. 1,600 맞죠? 뭔가 수치가 다 잠깐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네, 168만. 지금 너무 고기에 집중하신 거 네, 같아요. 맞아요. 로 만든 차를 살 수 있을 정도. 어쩐지 고기를 많이 먹고 싶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100단위를 1000단위로 읽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벌써부터 168만 원이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네, 은행 몇 년 시자를 불과 한 달 되기 전에 CMA가 맞아요. 비교가 안 되네요. 그때 그냥 바로 CMA 집어 넣었어야 돼요. 일단. 자, 일단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게 된다면 만두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섹터, 일단 중국에 대한 수혜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승 추세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4만 8천 원까지의 일단은 고점을 형성해주고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데요. 일단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단계적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었습니다.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5만 원 정도가 되면 절반 차익을 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그냥 추세대로 따라서 가겠다. 즉 목표가가 일단 없다라고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점을 예단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15만 원 정도가 되면 절반 차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도 사실 21만 원의 목표가를 아마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목표가가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 속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래량이 증가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원래는 이 자리대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21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일단 블러드앤소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1만 원 정도가 되면 절반 정도를 차익을 진행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일단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종목은 현대하이스코입니다.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한 마디가 상승을 했고 두 마디가 상승을 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디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금 현재 42,000원 정도의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손절가를 제가 4만 원으로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손절가를 대폭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손절가를 약 한 4만 원 정도로 올려 잡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도 4만 6천 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조금 진행되는 방향이 좀 약간 틀리기 때문에 네. 목표가도 조금 더 낮춰서 43,800원으로 목표가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21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선이 우하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와 목표가 일단 조금씩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코스닥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면서 일단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수혜, 즉 삼성에 대한 수혜가 따라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정말 대단한데요. 네. 벌써부터 168만 원, 우리가 회식비 100만 원 벌려고 했었는데 한 달도 채 지나지가 않아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을 빨리 도달할 수 있었던 비법도 궁금하고요. 소감도 한마디 듣고 싶고요. 혹시 이렇게 되면 축하드려요. 매달마다 168만 원 계속 벌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는데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네. 이 초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수익은 좀 겸손해야 되거든요. 수익은 제가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수익과 손실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오게 되면 지금 이제 조금 자만심이 슬슬 들 때가 됐어요. 네. 그럼 조금씩 욕심을 부리게 되거든요.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때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160만 원을 좀 수익을 내셨다고 하니 100만 원은 회식비로 쓰시고요. 네. 30만 원은 뭐 쓰시고, 뭐 개인적으로 쓰시고, 30만 원 저한테 기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께서 역시 네. 투기가 아닌 투자에 대해서 좀 바르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박정호 PD 이번에 오늘 관심 종목이 궁금한 시점인데요. 아, 예. 일단 정재훈 멘토님한테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항상 국장님께서 우리 시청률 안 나온다고 구박만 하셨는데 이제 또 100만 원을 벌었으니 이제 회식으로 이제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재훈 멘토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제 투기가 아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던 종목은 KCC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KCC 네. 그 전에요, 박정호 PD님. 혹시 정재훈 멘토님께서 이렇게 뭐 만도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터치를 하면 절반 이익을 실현하자, 뭐 NC소프트도 목표가 21만 원 되면 절반 차익 실현하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AS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절반 차익보다는 다 뭐 실현하자 아니면 더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저는 정재훈 멘토님을 100% 믿겠습니다. 일단 믿으셔야죠. 엄청난 수익률을 선물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일단은 또 자동차 부분에서 네. 이제 현대차도 어제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이 나왔었고, 하지만 오늘 기아차가 좀 실적이 아쉽게도 좀 네.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재훈 멘토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으니 이번만큼은 믿고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우리 박정호 PD가 네. 정재훈 멘토님의 이 철저한 신봉자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관심을 두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골라오셨나요? 아, 예, 방금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KCC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자재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나 선박에 들어가는 도료 사업을 하는 그 화학 정밀 회사인데요. 일단은 제가 KCC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실적입니다. 뭐 기업이 장사를 잘해야 당연히 주가도 방영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현재 73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42%나 증가하는 수치로 지금 잠정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부양 정책 등에 따라서 그냥 국내 주택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당연히 건설 자재를 만들고 있는 KCC도 이런 호재가 들어와서 실적에도 부각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폴리실리콘 공장을
이제 KCC에서 3,000톤 규모로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예상대로 내년 말쯤에 되면 풀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되는 게 이게 원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원가 절감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KCC라는 종목이 당연 실적에도 부합이 될 거고 그리고 주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이제 기업이 제품이 만들어서 팔기도 하지만 또 부동산이나 이런 지분 투자를 통해서 또 실적을 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KCC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버랜드 지분을 17%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에서 지배구조 변화 시에 이제 가장 큰 수혜로 또 꼽히고 있는 또 KCC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재훈 멘토님 항상 말씀하시는 투기가 아닌 장투로 봤을 때는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정재훈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세요?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많고 그러세요. 자, 일단은 장투라고 하면 얼마 정도 기간을 잡고 계세요? 항상 장투라고 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이렇게 추세다 뭐 이렇게 하시고요. 네. 장투는 적어도 1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KC 상당히 좀 소재가 많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향후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있고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20만 원대 주가를 형성했던 게 46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실적이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 고점을 넘어갔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이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탈을 했거든요. 결국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인 흐름들이나 뭐 보게 된다면 그래도 괜찮은 모습들이거든요. 외국인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 선택은 상당히 좋은 주식으로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일단 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목표가를 잡을 때는 조금 더 짧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럼 매도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종목이란 게 이제 고점이라고 이제 표현들 하시고 저점이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고점하고 저점을 약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뭐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 종목이 이쯤이면 고점인 것 같다? 아니면 이게 정말 저점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할 뿐이지 이거를 좀 어떤 수치로서 이렇게 보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는 거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로 먹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보게 된다면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꼭지 부분들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량 거래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그걸 먼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윗꼬리, 꼬리라고 하죠. 캔들, 네. 몸통이 아니라 꼬리를 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래량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제가 뭐 마디매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상승 가격폭만큼 올라갔으면 보통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좀 잡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 다 시청자분들 혹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와 저항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어떠한 기준을 잡고 보느냐예요. 내가 캔들을 가지고 고점과 저점을 예측을 한다든가 거래량을 갖고 한다든가 그 기준점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보게 되면 이 마디 폭 상승에 대한 폭을 보고 고점과 저점을 예측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네. 공부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정재훈 멘토님께서 KCC 어느 가격대에 매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세한 전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KCC를 좀 보시게 된다면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상승 추세대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61선에 대한 조정, 즉 수급선이 깨지지 않은 모습들이거든요. 네. 지금 자리대 일단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42만 원인데요. 42만 원권역부터 약 41만 5천 원권역까지 일단 매수를 하시되 손절가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일단은 1만 원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일단 네. 짧게 손절로 대응을 하기도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 권역에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 자리대가 이탈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추가적으로 이 폭만큼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39만 원 정도대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6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고요. 목표가도 절반 정도의 되돌리면 약 한 45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단 단기적인 관점을 좀 보고 비중은 약 한 10%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는 매수가 42만 5천 원, 또 목표가 45만 원, 손절가 41만 원 타이트하게 잡아주셨고요. 비중은 역시 10%가 넘지 않게 담아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재훈 멘토님의 관심 종목이 더 궁금한데요. 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은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RF텍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무선 충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슈가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 섹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잠깐 지수를 보시게 된다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한 번 정도의 조정을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대형주를 좀 편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수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중소형 종목군들을 일단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F텍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무선 충전기에 대한 그 부분들 개발에 좀 착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종목군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작년에 무선 충전기에 대한 이슈가 한번 불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된다면 큰 폭의 상승을 했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재차 상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현재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도 좋다. 즉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새로운 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이 들고 오신 종목은 RF텍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박정호 PD님, 본인이 들고 오신 KCC와 RF텍 가운데 어떤 종목 포트에 담으실 건가요? 아, 예. 근데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현금 비중이 너무 낮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RF텍으로 할까 지금 생각하는데요. KCC 같은 경우는 멘토님께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포트에 현금 비중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일단은 RF텍으로 오늘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중은 한 20% 정도로 들고 가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 정도 들고 간다면 포트폴리오에서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인지 정재훈 멘토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다음 주 중으로 일단 절반 정도의 이익 실현 아마도 될 겁니다. 뭐 네, 만도나 맞아요. NC소프트 이런 종목은 될 거니까 그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RF텍을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격 매수 단가를 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 13,000원부터 12,5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비중은 약 20% 정도면 좋겠다라고 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이 13,000원에서 12,500원대에서 네. 매수를 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RF텍 15,000원을 목표 가격으로 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12,000원이겠고요. 만도가 이제 목표 가격 15만 원까지 가서 수익 실현을 좀 하게 된다면 현금 비중도 여유가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포트에 담게 되는 종목은 RF텍이었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담게 되는 종목들은 만도, NC소프트, 현대아이스코, 원희가 EPS, RF텍까지 담기게 되는데요. 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만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단 15만 원까지는 들고 가보자. 절반 차익 실현 말씀해 주셨고요. NC소프트, 현대아이스코, 원희가 EPS 담깁니다. 오늘의 종목은 RF텍이었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만도에 대한 의견 정재원 멘토님은 목표가 달성했을 네. 시에 50% 차익 실현 말씀해 주셨죠. 이 점도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프로그램에 대한 재미가 더 한층 더해질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원 멘토 그리고 하트넷 담당 PD죠. 박정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여러분의 10시를 책임지는 하트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